안녕하세요. 자, 오늘 파워포인트 수업 11번째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차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PPT 과정에서는 아주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엑셀에서 사용하는 증가수보다는 PPT에서 더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그 차트 부분을 제대로 하고 오지 않으셨다면요, 그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시다면은 제 수업에 올려놓은 동영상 중에서 11번째 강의를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11번째 강의는 2016 버전으로 제작이 됐고요. 12번째 강의는 2010 버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PPT 같은 경우도요, 2010으로 작업을 하셔도 별 무리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PPT로 들어가실 때는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차트 삽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삽입 탭에 보시면 요 차트를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고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들께 차트 종류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요, 차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를 지정을 해주냐에 따라서 나오는 값들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써주는 형태가 세로막대고요. 아니면은요, 요거 있죠. 누적 세로막대형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차트에 대해서 활용되는 것을 보실 거면은요, 한번 뉴스 같은 경우를 조금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뉴스에서 보시면요, 예, 차트에 대한 활용도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엑셀 화면이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엑셀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 습관적으로 블럭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눌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엑셀 2016 버전에서는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눌러주셔도 상관없는데 2010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눌러줬을 때 이 파란 범위가 사라져가지고 이 차트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혹시 2010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플러그를 잡아서 딜리트 키 누르시지 마십시오. 예, 좀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쓰겠습니다. 자, 항목 1번에 놓고요. 자, 농협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어떤가요? 글씨가 지워져 가면서 들어가는 것이 엑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하셨을 때 아래쪽에 농협, 할인점, 백화점 엔터 쳐볼까요? 전문 매장 해서 어때요? 각각의 수치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쓰고요. 옆으로 자동 지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2015, 2016, 2017년 해서 어때요? 범례가 바뀌어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에 수치 들어갑니다. 자, 어떤가요? 수치를 써줄 때마다 요 그래프가 어때요?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그래프 그려지죠?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X 버튼 누르십시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차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셔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셨을 때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부분에서 어떻게 돼 있죠? 디자인과 서식의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비어 있는데 클릭할게요. 비어 있는데 클릭하시면은 어때요? 위에 쪽에 매뉴얼에 차트 도구가 뜨지를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정이나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차트 도구의 디자인 부분에서요, 자,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뭘 잘못했죠? 데이터 부분 하나를 빼놨어요. 2018년도 거를 추가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데이터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편집의 위에 쪽에 보시면 요거, 예, 네모난 거 보이시죠? 얘 누르셔요. 데이터 편집 누르시면 한 번 더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위에 거 누르시면요, 자동으로 엑셀을 불러옵니다. 이렇게요. 자, 하셔서 여기에다가 제가, 예,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8년이고요. 썼죠? 자, 자동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쪽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자, 그래프 생기는 거 확인되셨죠? 자, 하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파란 막대 부분이 여러분들 이 그래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저랑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파란 막대에 놓으시면요, 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요 파란 점 보이십니까? 요 파란 점에 마우스 놓으세요. 자,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 화살표로 보여주죠. 자, 이 상태에서요, 제가요, 아래로 하나 더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시게 되면은요, 전문 매장 해가지고서 요쪽에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범위를 늘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건요, 쓰게 되면 자동으로 생겨요. 자, 다시요. 경계선에 이렇게 마우스 맞추시고 눌러서 위로 올리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화점과 전문 매장이 화면상에서 어떻게 돼요? 범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놓으시고 다시요. 자, 2018년도 빼고 2017년도 뺄게요. 자, 그러면요, 2015년하고 2016년에 대한 그래프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경계선에 갖다 놓고요. 왼쪽 버튼 누르셔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다시 화면상에서 나오고요. 자, 2016 버전에서는요, 마우스 이렇게 놓으셨을 때 이게 대각선 방향으로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전문 매장과 2018년 매장이 빠질 수도 있고 포함시켜 줄 수도 있는데요. 혹시 2010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대각선으로 안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놓고요, 일단은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아래로 내릴게요. 이건 오른쪽이든 아래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놓고서 왼쪽 버튼 손에서 떼세요. 한 템포 쉰 다음에 다시 마우스 맞추셔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예, 한 번에 못 갑니다. 2010 버전에서는요. 그 외에는요, 여러분들 활용하시는 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X 버튼 눌러서 빠져나갈게요. 자, 그러면은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현황해서 그래프가 다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네, 차트 스타일 있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차트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자세히 버튼 눌러볼까요? 자,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트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클릭하고 눌러주시면요, 이런 차트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색 변경을 하고 싶으시죠? 자, 색 변경 들어갑니다. 그러시면은 왼쪽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별로 이렇게 바꿔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색상을 바꿔 보십시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차트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현황 해가지고서 제목을 안 넣어요. 왜? 차트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처리해 줍니다. 아니면 이 차트 제목을 어때요? 없애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도 괜찮죠. 그런데 대부분들 차트 제목을 쓰지 위에 쪽에 있는 제목은 안 씁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이 부분도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보시면은 차트 요소 추가라고 보이시죠? 아니면 뭐 이쪽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더하기 표시 누르셔가지고서 여기에서 지정해 주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 분 누르셔서 여러분들 활용하셔도 되고, 네, 이 부분 요소 추가 부분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요. 자, 차트 요소 추가 이 부분 체크할게요. 축 제목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차트 제목이죠. 차트 제목에서 차트 위에 넣을게요. 자, 하시고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쓰시고요. 어떻게 줘요?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할게요. 그럼 더 커져요. 네,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바꾸고 싶으시면은 바꾸시면 돼요. 네, 홈 탭에 가셔서 네, 글씨체도 여러분들 원하는 형태로 네, 바꾸시고요.
자, 글자 크기 조금 더 확대해 주시고 다른 형태를 넣고 싶으시면은 이제 서식 부분에 가서 요 텍스트 있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요런 형태로 제가 아까 요런 형태를 넣어 줬었죠. 아니면 요런 거 넣어 주셔도 되고요. 워드 아트 부분 다 됩니다. 하시고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 살짝 넣어 주셔도 되고요. 자, 글씨체를 바꿔 주시면 돼요. 네, 글씨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죠. 어떤 글씨체를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아마 글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네, 이 상태에서요. 다시요. 우리 요 차트 디자인 부분에서 또 파워포인트에서 차트를 많이 넣어주는 형태가 차트 요소 추가 부분에서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요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자, 그런데 범례 표시까지 같이 해줘요. 요거까지. 범례 표시를 안 하게 되면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범례 표시를 없앨게요. 자, 그럼 우린 이 범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죠. 그럴 경우에는 테이블까지 넣어줬을 경우에는 이 범례를 없애요. 대부분이. 그쵸? 이 범례를 없애고 이 테이블 있죠. 이 데이터 테이블 부분에서 범례 표시까지 같이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훨씬 더 보기 좋은 차트가 되죠. 크기도 지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아마 파워포인트 ITQ 수업을 여러분들 자격증 학생들 많이 따죠. 그걸 하셨을 때 아마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서 여러분들 차트 작업을 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홈 탭에 가셔서 글자 크기 줄여주시면은요. 어때요? 이쪽에 있는 글자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자, 이거 해놨더니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쪽을 먼저 글자 크기 여기에서 줄여주시고 나중에 손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부터 먼저 손보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작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에서는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맞는 차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많이 작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림 나와 있는 것들도 차트에 여러분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림 같은 거 작업을 하셔서요. 그래서 요 정도로 차트는 이 정도로만 작업을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네, 필요하신 부분은 제 거 인강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차트 수업 지정을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서는요, 저와 함께 화면 전환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